네, 반갑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이제 호흡 수행, 자세 관찰에서 사띠가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하게 되면 마음은 이제 올바른 집중에 이르게 되고 그 올바른 집중이 더 개발되면 올바른 선정에 이르게 되죠. 예,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 그렇게 되고 세 번째 줄에 보면 선정을 다르게 얘기를 하면 오장애가 일시적으로 제거된 상태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장애가 일시적으로 제거되었다. 또는 이제 오염원이 일시적으로 제거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시적인 게 아직은 문제죠. 그러니까 일시적이다라는 이 의미는 아직 뿌리가 남아있다라는 측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오염원이다 그러면 세 가지죠. 탐욕, 성내, 무명인데 무명은 아직까지 여전하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일시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 제거의 핵심적인 대상들이 바로 뭐냐면 탐욕과 성냄이에요. 5장에는 이제 탐욕과 성냄의 유형 말고도 의심과 회의, 그 다음에 이제 뭐 해태 혼침 이런 것도 있죠. 이것도 당연히 일시적으로 제거가 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제거가 돼야지 당연히 선정이 이루어지니까요. 근데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탐욕과 성냄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일시적이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우리가 이 사띠나 아타피, 삼바자냐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처음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통해서 마음을 더 깊이 연구하고 마음을 관찰하게 됐을 때 뿌리가 뽑힌다. 또는 무명이 제거된다. 무명이 제거된다라는 뜻은 바로 지혜가 일어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 첫 단계는 우선 일시적인 제거다. 즉 뭐가 탐욕과 성냄에 대한 탐욕을 우리가 좋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성냄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좋아함과 싫어함의 일시적 제거, 파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행이나 일상에서 이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수행에도 이 작업을 열심히 하는 거고 일상에서 이 작업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좋아함과 싫어함의 파괴 이런 것들이 다 이와 관련되는 것이다. 바로 이 탐욕과 성냄이 한마디로 욕망이죠.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은 뿌리까지는 못 들어갔지만 우리가 표면에 있는 거라 하더라도 제거를 해 나가야지 점점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약화돼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선정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행에서도 이 제거에 힘을 쓰게 되고 좋아함과 싫어함을 수행에서는 주로 이제 부처님께서 적용하라라고 하는 방법이 5단계를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5단계를 적용하는 방식 말고 또 어떤 방식이 있을 수 있냐면 우리가 니빠나라는 길을 가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기술들이 있죠. 그 기술들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탐욕과 성냄에 반대되는 자질을 개발하라라는 측면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메타 계통하고요. 이게 이제 브라흐마 위하라죠. 그죠? 사무량심.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선이라든가 또는 연민이라든가 또는 함께 기뻐함, 그 다음에 평정 이런 것들이죠. 요걸 개발하게 되면 자연히 탐욕과 성냄이 줄어들게 됩니다. 약화되게 되죠. 제거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행을 실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게 이게 단순히 이제 공덕을 짓기 위한 측면도 공덕을 짓기 위한 측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더 중요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선정을 기본적으로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선정을 얻어야지만 이 선정을 통해서 더 깊은 곳까지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네 번째 줄이죠. 그렇게 이제 선정을 얻기 위해서 사띠와 아타피는 마음을 수행 대상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오장애를 발견하고 이를 잘 제거해야 된다. 이때 삼바자냐도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악구살라를 잘 구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악구살라는 잘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깊숙이 있는 것들, 즉 마음 속에 있는 악구살라는
우리가 잘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이때 이제 지혜가 동반이 돼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5단계를 위리아, 즉 노력이 5단계를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5단계 핵심이 바로 뭐냐면 매력적 요소죠. 매력적 요소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고 이게 바로 뿌리다라는 거죠. 괴로움의 뿌리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은 곳에 여기서 출발해서 이 뿌리가 여기도 뿌리고 계속 뿌리고 이게 표면으로 이렇게 드러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죠? 표면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탐욕과 성냄이고요. 그래서 이 뿌리를 자꾸 제거해 나가야 돼요. 마지막에 원래 근원지 있죠. 이걸 또 제거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게 바로 삼파자냐 계통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선정 전, 선정 후를 나누게 되면 이제 수행 초기는 선정 전인데 이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행 대상, 우리가 호흡 수행 또는 뭐 자세 관찰이든 몸 전체가 대상이죠. 그래서 그 대상에 오랫동안 잘 머물게 되는 게 바로 중요한 것이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됐을 때 수행 대상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장애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제거하게 되겠죠. 그렇게 될수록 올바른 집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을 얻기 전에는 주로 우리에게 사마타만 있는 거예요. 사마타만. 그리고 이때는 표면적인 오염원을 제거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오염원이다 그러면 무명의 제거는 아니고 탐욕과 성냄이라고 그랬죠. 탐욕과 성냄. 그 다음에 선정을 성취한 후가 되면 즉 이제 사띠와 아타피는 할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바퀴가 있다면 이게 잘 굴러가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즉 선정이라는 상태가 이 상태 전체가 우리가 선정에 들어가 있다, 올바른 선정에 있다면 이 올바른 선정 상태가 오장애가 일시적으로 제거된 상태니까 이게 바로 구살라 상태예요. 이 구살라 상태니까 사띠와 아타피가 할 일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살짝만 밀어주면 돼요. 살짝만. 그러면 지속적으로 잘 굴러가겠죠. 그러니까 그 힘이 덜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많이 줄어드니까 휴식과 충전을 하게 되고, 휴식과 충전을 하게 되면 사띠는 더욱더 강하고 예리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휴식과 충전을 하게 되면 아타피는 더욱더 강하고 빨라진다라는 의미는 5단계를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비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삼파자냐는 이 선정에서 어떤 걸 취하게 되냐면 바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머물고 있으니까 마음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죠. 마음을 연구할 수 있다. 선정 상태에 들지 못할 때는 마음이 대상을 계속 바꿉니다. 이 대상, 저 대상 이렇게 바꿔서 계속 움직이니까 마음을 연구하기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선정을 성취하게 됐을 때 선정은 그 세 가지 담마에 대해서 이런 효과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때 바로 마음을 연구하게 되니까 윗바사나가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즉 사마타 윗바사나가 함께 진행하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 내면의 오염원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경전에서 이제 이 비유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문지기 비유에서 사띠가 문지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니까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것들을 잘 지켜보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문을 통과하도록 만들지 말아야 될 것들, 좋지 않은 것들이 들어가려고 할 때는, 거기 보게 되면, 이 아쿠살라가 보이면 이름을 딱 불러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병사들이 가서 아쿠살라를 제거하게 됩니다. 제거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아타피는 병사가 되고, 그래서 문지기하고, 삼파자냐는 사실은 거기 이제 병사들이 무장하는 칼등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삼파자냐는 이제 그 병사들이 5단계를 적용하게 되는데, 그 5단계 핵심이 바로 이제 매력적 요소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매력적 요소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이 매력적 요소가 표면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산파자냐가 일어나고 이게 마음이 대상화되어야지 이걸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점차 밑으로. 그래서 산파자냐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즉 병사가 5단계를 정확하게 빨리 적용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꿰뚫어 보는 이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산파자냐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사가 가지는 무기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뜻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무기이기 때문에 이게 그 오염원들을 잘 제거할 수 있다. 근데 이 의미 속에는 마음 깊숙이 들어가 있는 오염원들을 잘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측면도 같이 있죠.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면의 오염원들은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완강하고 끈질기고 강한 오염원들이에요. 교묘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얘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죠. 그 무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산파자냐 계통이다 라는 뜻이에요. 선정은 이들에게 이제 또 어떤 그 역할을 하게 되냐면 또 다른 표현으로 비유적인 표현에서는 선정은 바로 문지기와 병사들에게 휴식과 충전을 주는 음식 창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파자냐에 대해서는 연구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마음의 연구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호흡 수행이나 자세 관찰은 결국 마음을 관찰하기 위한 것이다. 마음을 관찰하기 위한 것이다. 뭐 때문에 마음을 관찰하죠?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마음 전체를 정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정화. 정화가 돼야지 마음의 깊숙한 곳이 보이게 됩니다. 결국 같은 말이에요. 마음 관찰은. 마음에 아주 깊숙이 들어있는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뿌리를 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이제 우리가 정화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정화해야지 밑이 보이니까. 지금 이제 막 흙탕물이 많거든요. 그 흙탕물이 가라앉아야 됩니다. 그래야 점차 밑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 선정은 흔들림 없는 기준선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파도가 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이 파도가 칠 때 어떤 굳건한 기둥이라는 게 없으면 어떤 기준이 되는 흔들림 없는 기준이 없으면 파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하겠죠. 그 뜻은 뭐냐면 오염원이 일어나게 되면 마음은 이 오염원이라는 파도에 따라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기둥이 아주 굳건하게 아주 땅속 깊이 이렇게 딱 굳건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이 기둥이 움직이질 않겠죠. 움직이질 않으니까 여기에서 이 파도가 들어가고 나가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뜻은 뭐냐면 아쿠살라가 들어오고 나가는 걸 보고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다. 즉 그런 중심, 기준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선정이 그 역할을 한다. 즉 호흡 수행이나 자세 관찰을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